안녕하십니까. 조정환 TV 조정환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여러 가지 거리 두기를 통해서 방역 단계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알아서 살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각자 도생인데요. IMF 직후에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했고요. 하지만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파산하고 한강으로 달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은 각자 도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이후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 도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데요. 과연 정치가 이 각자 도생의 원리에서 벗어난 연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시사인에서 아주 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방역 정치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 각자 도생의 경고. 코로나19 재난기는 좋은 시민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체감하도록 만든다. 연대를 통해 공동체는 위험을 분산한다. 연대의 원리를 작동시키기 위해 우리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은 이 질문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라고 뒤늦게 말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 2020년 5월 시사인과 KBS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공동기획을 꾸렸다. 서울대 사회학과 임동균 교수,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28문항 웹조사를 설계해 5월에 조사했고 6월에 3차례 연속 보도했다. 2020년 11월 시사인과 KBS는 다시 대규모 웹조사를 했다. 200층 문항을 썼고 같은 문항으로 일본에서도 조사했다. 일본 조사의 문항 수는 239개, 조사 업체는 라쿠텐 인사이트다. 시사인은 692호에서 일부를 보도했고 이번 호에서 2부를 보도한다. 1부에서 우리를 가장 심란하게 했던 결과로부터 다시 출발하자. 그림 1은 한국과 일본 조사에서 가장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 데이터다.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집단을 제시하고 이들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을 비교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은 일관되게 지원 성향이 낮다.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 전적으로 지원과 상당 부분 지원을 합친 값은 45%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등 다른 취약 집단은 그보다도 낮다. 한국은 코로나19 재난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밑도는 나라다. 일본은 일관되게 더 관대하다. 아마 재난에 대한 대응이 우리보다는 더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림 1을 보면은 표시가 납니다. 자영업자 45%, 72%, 비정규직 노동자는 44%, 69%, 청년구직자 35%, 56%, 중소기업 30%, 66%. 그리고 11월 조사 결과는 5월 결과보다 더 나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 5월 대비 11월에는 11에서 21%포인트 하락했고요. 숫자가 보여주는 경고는 분명하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웃보다 재난 피해자에게 각자 도생을 요구하는 경향이 원래 더 센 데다 재난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졌다. 이것은 왜 주목해야 할 신호인가? 재난은 속성상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끌어올리며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은 공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고향감을 느낀다. 외환위기 시절에 한국인들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출발했다. 재난기의 고향감은 사람들을 서로 돕는 힘, 즉 연대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재난이 길어지고 연대가 연대로 보답받지 못할 때 일은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간다. 1997년 외환위기는 결국 대규모 실직 사태와 고용 한파로 잃어버린 세대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일시적인 후퇴로 그친 게 아니라 생애 내내 불안정 노동시장에 머무를 확률이 더 높았다. 이걸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한국인들은 한 번 탈락하면 공동체가 구제해 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한 세대 동안 각자 도생이 한국의 시대 정신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KBS 1박 2일은 2000년대 최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고 초창기 대표 유행어가 나 아니면 안 되었다. 재난이 남긴 각자 도생의 교훈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흔적을 남겼다. 코로나19 재난도 고양된 연대의식으로 출발했다. 5월 조사에서 시민들은 강한 국가 자부심과 고양된 시민의식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때가 바로 한국의 방역의 성공을 이끄는 시기였고 또 고양된 시민의식이 방역의 성공을 이끄는 힘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는 동안 연대는 연대로 보답받지 못했다. 11월 조사는 각자 도생이 다시 시대 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덕진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지원 성향도 낮고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일본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위험에 더 민감한 성향은 코로나19 말고도 일관됩니다. 다른 위험, 이를테면 광우병 같은 위험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민감해요. 위험에 당첨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각자 도생 사회인데 이러면 위험에는 더 민감해지고 지원 성향은 더 인색해집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위험에 더 민감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방역에 당연히 더 몰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전을 더 잘 치루어냅니다. 하지만 그 위험 민감성은 각자 도생 사회라는 토양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토양은 재난에 당첨된 사람들, 즉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더 인색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재난 과정에서 연대가 작동할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요. 재난이 각자 도생의 교훈을 남길 확률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악순환은 마치 외환위기가 남긴 교훈처럼 재난 이후에 한국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입구에 있다. 탈출구가 없을까? 임동균 교수는 응답자들의 마음을 더 깊이 해부해 봤다. 여러 문항을 분석해서 응답자들의 권위주의, 자유주의, 수평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시민성 등 여러 사회 심리적 성향을 측정했다. 이 중 어떤 변수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따져봤다. 우리가 분석한 좋은 결과는 셋이다. 첫째, 방역 참여에 얼마나 적극적인가. 이것이 한국 방역 성공을 이끈 힘을 묻는다. 둘째, 지원 성향이 얼마나 관대한가. 이것은 각자 도생보다 연대 원리로 사회를 이끄는 힘을 묻는다. 셋째, 코로나19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내 세금을 올린다면 찬성하겠는가. 이것은 연대를 위한 비용을 감당할 의사를 묻는다. 이 셋이 갖춰질수록 우리 사회는 감염병을 더 잘 통제하는 동시에 재난의 피해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좋은 결과를 전부 끌어올리는 변수가 하나 튀어나왔고 처음에 우리는 그 변수를 듀티1이라고만 불렀다. 듀티1이라는 것이 성배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끌어올렸다. 이럴 때 연구자들은 별이 뜬다라고 표현을 하고 통계적으로 의미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두 변수에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뜬다는 말이다. 사실상 모든 결과에 대해 우수수 별이 뜬다. 듀티1이란 무엇인가? 그림 2의 하단 8개 문항. 1번 선거 때 항상 투표한다. 2번 법과 규칙을 잘 지킨다. 3번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본다. 요 세 개를 듀티 2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요거를 듀티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요. 1, 3번 문항은 공적 제도와 관련된 시민적 의무를 다루는 것이고, 공적 제도라는 것은 남의 관계가 중심인 것이고, 4에서 8번 문항 듀티 1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격이 완전 다르죠. 나와 동료 시민들의 관계가 중심이고, 즉 시민적 의무감을 느끼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듀티 1은 우리의 핵심 키워드를 떠올리게 만든다. 바로 연대라는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란 곧 연대적 시민성을 많이 가진 시민이다. 우리는 별이 쏟아지는 변수, 이것을 연대적 시민성이라고 이름 붙였고, 듀티 2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시민적 의무감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는 법, 제도, 시민성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좋은 시민이란 무엇인가? 그림 위의 그래프들은 두 시민성이 좋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준다. 연대적 시민성이 높을수록 방역 참가, 지원 성향,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사셋을 다 위로 끌어올린다. 셋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연대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방역에 열심히 참여하고 지원에 관대하고 세금 인상마저 받아들인다. 연대적 시민성의 위력을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그림 3을 그려봤다. 코로나19 피해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내 세금을 올린다면 찬성하겠다라는 응답은 전체로 보면 29%이지만 연대적 시민성 점수에 따라 응답자를 상중하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연대적 시민성이 높은 그룹에서는 찬성 응답이 45%가 나오른다. 중간 그룹에서는 23%, 낮은 그룹에서는 15%. 다른 어떤 변수도 좋은 결과에 이토록 강력하고 일관된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시민적 의무감의 또 다른 제도 종류인 법제도 시민성은 이러한 효과를 내지 못한다. 그림 2-2에서 보면 방역 참가와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지원 성향은 오히려 역외관계다. 법제도 시민성이 높을수록 지원 성향은 낮아진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대적 시민성은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좋은 태도도 무조건 끌어올린다. 그림 4-1 타인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믿음, 약자 타자에 대한 열린 감정, 회성 믿음, 에서도 모두 별이 뜨고 법제도 시민성은 이런 효과가 없다. 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